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명성왕의 부모님인 해모수와 유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삼국사기에 기록된 이들의 이야기를 소개하자면, 헤부르가 흥사하여 금화가 즉위하였다. 이에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여인을 만나 물어보니 답하기를, 저는 하백의 딸 유화라고 합니다. 동생들과 함께 놀러 나갔을 때 한 남자가 자신이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며 저를 웅심산 아래 압록가의 집으로 유인하여 정을 통하고 곧바로 떠나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생각 없이 사람을 따라간 것을 꾸짖어 저를 우발수로 귀양을 보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로, 유화의 부모님이 자발적으로 해모수에게 자신의 딸을 시중들게 한 것이며, 때마침 동부여 금화왕이 청혼을 하게 되자 해모수를 내쫓고 임신한 유화를 금화에게 시집 보내어 그 동부여의 땅에서 상해를 낳은 것이 역사의 진실입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고자 합니다. 해모수는 기원전 76년에 법황의 뒤를 이어 즉위한 북부여의 마지막 천자였습니다. 북부여는 부여에서 이어진 나라로 그 부여는 1000년을 이어온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즉위 첫 해부터 시작된 큰 가뭄은 그의 통치기간 내내 그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기근을 해결하지 못하자 내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내란은 북부여의 멸망을 초래하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인간의 삶과 그 삶의 질서를 지켜주는 권력에 치명적이었던 것입니다. 기원전 71년이 되자 연속되는 기근으로 시신들이 길거리에 늘어서게 되고, 해모수가 사는 도성은 인심이 흉흉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해모수는 식량의 공급을 받아야 하지만 기근이 지속되어 모두 힘들어지자 북부여의 제후국 중 하나인 옥전은 마침내 곡물의 운송을 지연시켰고, 가까스로 달려보았지만 결국 내전으로 이어집니다. 이때가 기원전 69년입니다. 이에 순노를 중심으로 천자의 편에 선 제후국과 옥절을 중심으로 한 그 반대편의 다툼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기원전 69년부터는 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내전은 북부여라는 나라를 만신창이로 만들었고, 천자의 존엄은 사라졌습니다. 보통 내란 혹은 내전이 일어나면 천자는 군대를 동원하여 이를 응징하여야 하지만, 해모수에게는 더 이상 이러한 사태를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제후국들은 천자의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하였고, 기원전 63년에는 마침내 천자의 자리에서 쫓겨나 돼지를 키우는 비습한 땅으로 내쫓기는 수모를 겪기도 합니다. 기원전 60년에 내전은 마무리되었지만 이미 권력을 상실한 해모수는 황후를 비롯하여 모든 것을 빼앗겼으며, 또 도성도 모두 불타버려 갈 곳도 머물 곳도 없었습니다. 결국 신하 옥두지는 해모수를 자신의 영지인 청하로 모시고자 합니다. 옥시 가문은 북부여의 한 세력 가문이었고, 옥두진의 누나 혹은 누이인 옥이는 해모수의 제3황후였습니다. 기원전 59년 8월에 자그마한 배를 타고 해모수는 청하에 도착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해모수에게 옥두진은 자신의 딸 유아에게 시중을 들게 하여 작은 위로를 보탭니다.
이때 이들은 우발숫가에 집을 짓고 함께 머물며 주몽상해를 임신하게 됩니다. 삼국사기에서는 유화를 하백의 딸이라고 하였는데 통상 이 하백을 물의 신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하백은 물의 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규보는 동국 이상국집의 동명왕편에서 해모수와 하백이 도술로 대결하는 장면을 그리며 이들을 신처럼 묘사하였지만 해모수도 또 하백도 모두 인간이었습니다. 하백은 청하백을 줄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백은 벼슬의 하나입니다. 서양에서도 백작이라는 자귀가 있듯이 백은 벼슬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옥두진이 다스리는 곳이 청하고 북부여 황실로부터 청하백에 임명된 것이었습니다. 유화는 그 청하백 옥두진의 딸로 그 이름은 옥류화였습니다. 그녀를 두고 사람들은 치머 나간지색의 아름다움이라고 칭송하였습니다.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을 잊고 기러기가 나는 것을 멈출 만큼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들 주몽상해가 매우 매력적인 인물로 소선호의 사랑을 받았던 것은 모두 그 어머니 옥류화의 덕일 것입니다. 때마침 동부여의 금화왕은 첫 번째 아내인 혜영과 사별하고 그 후임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두진의 딸 옥류화를 아내로 맡기로 합니다. 옥두진과 금화는 이종사촌 형제이자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란 친구 이상의 사이였습니다. 유화를 동부여로 보내게 된 해모수는 이제 남은 희망이나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를 보살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집안의 압박과 함께 옥류화는 금화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존재 가치가 다시 사라진 해모수는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 중천으로 가서 모든 것을 버리고 자살을 택합니다. 기원전 58년 봄에 옥류화는 만삭의 몸으로 금화왕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58년 4월 5일 마침내 옥류화는 동부여의 땅에서 동명성왕을 낳게 됩니다. 그 공으로 옥류화의 아버지 옥두진은 땅과 벼슬을 얻게 되었으며 동부여의 국상이 되어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해모수는 즉위할 때부터 권력을 누리지 못하고 외로이 죽은 비운의 천자입니다. 그의 말년에 옥류화는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옥류화 역시 그가 그녀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나중에 옥류화는 동부여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죽을 때 그녀의 손에는 해모수의 조각상이 꼭 쥐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